안녕하십니까, 이성일입니다. 1월 20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로 재발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군도 질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의 등장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북한이 통보할 때까지 무인기를 파악하지 못했던 국방부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발전했는데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미통일위원장에게 공중파나 종합편성 채널이 허가받아 운영하는 특혜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새삼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럽니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 없어요. 한 번 공유하자는 차원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의식해 재차 당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과제 만족도가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던 점을 언급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서울시 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조사에 앞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말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공천원금 수수 사실을 놓고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서 공개된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당시에도 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시의원과 중간 연결다리 역할을 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 씨를 각각 3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 씨를 함께 만나 금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은 적이 있지만 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강 의원이 돈을 주고받았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은 일치합니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을 직접 받았는지, 그 돈이 공천원금 명목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의혹 제기 3주 만에야 경찰에 출석한 만큼 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가 추진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각종 프리랜서 등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의 영향으로 4년제 대졸 이상 청년들도 일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쉬는 경우가 30만 명에 이를 만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한국은행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하는 등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을 영구 이탈할 우려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 성장펀드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이를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준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올해분 30조 원 가운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국민 참여형 펀드에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투자금을 넣을 때 최대 40%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투자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40%인 1,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초과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20%, 10%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투자하면 총 1,700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도 다른 소득에서 떼어내 9% 세율로 분리과세해 줍니다. 납입 한도는 2억 원, 3년간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계좌 양도세 감면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기존 보유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판 다음 국내 주식 펀드에 투자하면 매도 금액 5천만 원 한도로 기간에 따라 최대 100%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새로 매수하면 산 액수만큼 공제 비율을 깎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올해 3월까지 해외 주식을 5천만 원어치 팔아 양도 차익이 2천만 원 발생했을 경우 2천만 원이 전부 소득 공제되지만 이 기간 2천만 원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면 공제율이 60%로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은 100% 실행할 것이라고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그동안 유보해온 930억 유로, 우리 돈 약 160조 원 규모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할 수 있다고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덴마크 TV2 방송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그린란드에 추가 파병할 계획이고 육군 참모총장이 동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밤 유럽 우량주를 모은 유로스톡스 50은 전장보다 1.72% 떨어지며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 선물 모두 1% 안팎으로 하락한 채 거래되고 금과 은 가격은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상승 재료 없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탐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회복했던 4,900선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오름세를 유지하며 980선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91포인트 하락한 4,885.75포인트로 코스닥은 8.01포인트 상승한 976.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이상 하락하는 등 대형 반도체주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의 하방 압력을 받으며 현대차가 소폭 내렸고 기아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강했습니다.
로봇 산업 발전에 따른 수혜 업종 중 하나로 거론된 영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이상, 삼성 SDI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 통합 가능성에 16%가량 급등했고 K뷰티 수출 확대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실리콘2도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이름에 걸맞게 강력한 한파가 밀려왔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가 강화됐고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17도, 경북 봉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5, 6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해기차로 인해 눈구름이 발달하겠고요. 내일은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 2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영남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3도, 춘천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엔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